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2015년 국회 전반기만 하더라도 1276개나 역대 최다가 통과가 됐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384개였는데 2011년에는 945개, 12년에는 258개, 그러다 선진화법 제정 이후 2013년에 무려 764개, 2014년에 697개. 그러니까 절대로 저생산성이 아니란 이야기죠. 법안의 품질이랑 법안의 양 같은 경우에는 매 시기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구 하나 수정한 것도 법 수정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생산성에 증거가 있냐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지금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최근 선거를 앞두고 한 4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던 국면들 어쨌든 바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특정한 시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은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국회법 그걸 새누리당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전부 다 새누리당 때문에 일어났다고 몰아버리시면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일어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다수당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보자면은 총풍이 뭐였습니까? 총풍은 우리가 총 쏴달라고 했다는 기도 사건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북풍이란 용어는 굉장히 북풍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요. 북풍이라는 거는 그 안에 우리가 사주에서 이걸 했다는 표현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우려서 그런 거지. 예. 그러면 북풍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된 예가 있었다 뿐이지 북풍 북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도발한 상황에서 우리의 제재로서 가해지는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면 괜찮고 그런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조치를? 지난번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도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노동자를 철수시킨다든지 돌발 행동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 확성기 이후에 우리 합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당시 우리가 도발했다고 해서 잠정 중단 조치한 우리가 거예요. 무슨 도발을 했습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런 얘기를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셔가지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의 입장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최고 존엄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정당화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니까. 정당 안 된다. 예,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조치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정당화시켰다고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지금 계속 이준석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았겠느냐는 것을 질문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와야죠. 북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의 조치는 오히려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만 큰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600 이하로 떨어지고 갑자기 세이프가드가 발령돼가지고 지금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개성공단 때문입니까? 개성공단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지금 남북 경제 상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유가 변동이라든지 국제적인 경제 변동도 물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닥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개성공단 조치로 인한 남북의 긴장이고 불확실성이에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죠. 그럼 그건 부인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인해서 지금 추산되는 피해액이 지금 3조 원이 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는 점은 알겠는데 그거 대신에 어떤 그렇게 조치를 오히려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 조치 대신에 중국의 협조를 통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역량의 92%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는 전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거기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유엔에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해나가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과 전혀 연동하지 않은 채 중국도 자극하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부품이다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면서 북한에는 전혀 제재 조치가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재 효과가 나게 하려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참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우리와 함께 연동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